지금 현재 시각은 밖에 하우스키핑 아주머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38분. 오랜만에 아침에 다시 이 책을 마주하게 됐는데 가보자. 드디어 어제 그 재미없었던 시리아, 죄송해요, 방금 시리가 반응해가지고. 자, 드디어 어제 너무나 재미없었던 규약들이 끝나고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니까. 진짜 몇 주째 이걸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가보자. 상대연대 결정법. 많은 고고학 연구의 첫째 단계이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연구 대상을 계기 순서 세퀀스로 늘어놓는 것이다. 그래야 할 대상은 어떤 층서 발굴의 고고학적 퇴적층들일 수도 있고, 형식학적 변천 순서에서처럼 유물들일 수도 있다. 잠시만 이해하고 갈게. 층서 발굴의 퇴적층일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층서라는 게 stratigraphy라고 해가지고 퇴적층, 그 sediment, soil의 어떤 세퀀스에 따라서 이렇게 문이나 이런 어떤 외관이 좀 다른데요. 그런 퇴적층, 디포지션, 어떤 세퀀스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학적 변천 순서의 유물들, 유물들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토기라고 해도 우리가 이게 뭐 구석기 때 사용했던 토기, 신석기 때 사용했던 토기, 청동기 때 사용했던 토기가 다 뭐라는 거니?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쓰임은 같지만 외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스타일이. 그런 거를 이제 상대연대 결정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본다는 거야. 누가 이렇게 쿵쿵거려? 지구의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또는 지역별, 지방별, 지구 전역 환경에서 계기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기후변화, 지역별, 지방별 환경에서 계기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가장 저명한 예는 빙하 시대 동안 일어난 범세계적 변동의 계기 순서들이다. 이 모든 계기 순서들이 상대 연대 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게 그 for example 뭐 예시를 안 들어주시니까 마지막이 두 문장이 조금 안 와닿고, 기후변화랑 계기적 변화가 무슨 관련이 있지? 지역별? 무슨 관련이 있지? 지방별? 지금 물음표 투성이거든? 예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내가 너무 바보라서 모르는 걸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물음표가 좀 뜨네, 이 마지막 두 문장이. 그리고 가장 저명한 예가 뭐 빙하 시대 동안 일어난 범세계적 변동의 계기 순서라고 하는데, 이게 난 당초에 무슨 말인지, 뭐 빙하 시대 동안 계기 순서가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걸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상대 연대 결정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마지막 세 문장이 물음표가 많이 뜨네요. 자, 이제 1번 층서법 드디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보이겠지? 아무튼 고고학적 층리들의 배열, 층서. 제3장에서 본 대로 층서학은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니 불빛이 지금 여기만 엄청 때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들고 보면 도대체
불을 켜는 게 효과가 있나 없나? 더 안 좋네. 아, 바보였네. 잠시만. 얘를 하면 그림자가 생겨서 더 어두워지네요. 차라리 이걸 끄는 게 이 뒤에 있는 잘 보이네. 층서. 제3장에서 본 대로 층서학은 성층, 층들이 위아래로 놓이거나 퇴적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층을요, 퇴적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쿵쿵거려? 자, 다시 집중. 상대 연대 결정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원리는 뭔데? 아래에 놓인 층이 먼저 퇴적된 것이므로 위에 놓인 층보다 이르다는 것이다. 우리 이거요, 수업 시간 때 배웠거든? 이거를 죄송합니다. 자꾸 배웠던 거랑 결부해서 해야지 이게 지식이 확장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비록 조금 난잡해 보이더라도 지금 난 전혀 난잡하지가 않거든. 잠시만. 어떤 수업이었지? 과목이 뭐였지? 디포지션이니까 AP겠다. AP면 우리 이거를 배웠단 말이죠. 이거 자꾸 결부해서 봐야 돼. 그 스트래티그래피가 여기였나? 여기 있다. 자, 봐봐. 우리 이거 배웠어. 이 원리 있잖아. 이 원리가 영어로 뭐냐면 어허 네네네네 여기 있다. 찾아서 너무 기뻐. 자, 우린 이거를요 Natural Stratigraphy Sequences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Stratigraphy Sequences, 즉 층서 어떤 계기, 이 순서에는요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 Law of Superposition. 이게 뭐냐?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Law of Association. 자, 다시 Law of Superposition, Law of Association.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뭐냐? Each layer is younger than the one beneath it.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의 층들은요 밑에 있는 것보다 더 어리다, 더 최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식물이 죽었어. 퇴적이 됐어. 부패 됐어. 부식 됐어.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후루루루루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것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Law of Superposi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Law of Association. 이게 뭐냐? Association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관계 그런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Associated in the same depositional unit have same date.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어떤 퇴적 유닛 안에 있는 associated, 그러니까 관계 맺기가 되어 있는 물질들은 비슷한 혹은 같은 동시대의 것일 것이다. 너무 설명 못했네. 미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후루룩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만약에 A, B, C층이라고 하면은 A층에서 만약에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같이 A층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시대의 유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이 두 번째 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stratigraphy sequence에는 두 가지 룰이 있는데 그게 law of superposition이고 두 번째가 law of association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depositional unit이라는 건 아까 전에 제가 그 두 번째 룰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그럼 depositional unit이 뭔데? 라고 하면 for example, layers, cuts, fills, post holes, wall, floors, hoods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층 혹은 어떤 단면들, cuts, fills, 채워져 있는 것들, post holes, 마찬가지로 어떤 구멍들, 벽, 바닥, hearth, 이런 게 hearth가 난로, 그런 거. 아무튼 간에 그런 퇴적 유닛, 같은 퇴적 유닛 안에 있는 아이들은 같은 데이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아이들이다. 두 가지 룰이 있다라는 거죠. 스트래티그래피에는. 그래서 어디까지 했니? 갑자기 왜 딴짓했어? 자, 너무 흥분했다. 제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어디까지 했어, 유빈아? 뭐야, 이제 한 줄 읽었어? 미치겠네. 흥분했어. 자, 자, 그래서 상대 연대 결정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원리는 아래의 노인층이 먼저 퇴적된 것이므로 위의 노인층보다 이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속된 층위들은 바닥의 가장 이른 것에서 맨 위에 가장 늦은 것에 이르기까지 상대 편년 순서를 제공하게 된다. relative한 편년 순서를 제공하게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겠죠. 정확히 얘네들이 어떤 시대의 것인지는 몰라. 근데 적어도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오래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상대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어떤 고고학 유적을 층서적으로 잘 발굴하려는 목적은 이런 계기 순서를 얻는 데 있다. 이 작업 중에는요, 층위들이 원래 퇴적된 이래로 어떤 인위적 교란이나 자연적 교란이라도 겪었는지의 여부를 탐지해내는 일도 포함된다. 고고학자는 면밀하게 관찰된 층서 정보로 무장해야만 비로소 여러 층위들의 퇴적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상대 편년 순서를 구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포인트는요, 이 상대 편년 순서를 유출을 하는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쨌든 또 고려를 해야 하는 점이 그렇게 퇴적이 된 이래로, 즉 이후로 어떤 교란이 있진 않았는지 그 여부를 탐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란에는 인위적 교란이 있을 수 있고 자연적 교란이 있을 수 있죠. 뭐 인위적 교란이라는 거는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삽질하고 막 놀았어. 막 파고 막 덮고 놀았어. 그게 인위적 교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르지. 그 밑에 어떤 유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몰라요. 뭐 고사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얼키오보타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에비던스를 주기도 하거든요. 자, 어린아이가 고사리가 많은 지역에서 막 삽질하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고사리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됐겠죠? 섞였겠죠? 잘 이렇게 스트래티그래피가 있었는데 막 판 거지? 그리고 막 덮고 막 우와 이렇게 한 거야. 인위적 교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자연적 교란은 무엇일까? 예컨대 어떤 유적의 후대 점유자들이 쓰레기 구덩이로 쓰려고 앞시기의 층들을 파내려간 행위, 굴 파는 동물들의 활동 등. 자연적 교란, 잠시만. 그럼 아까 애기가 논 거는 자연적 교란인가? 인위적 교란인가? 제가 사례를 잘못 들었나요? 어떻게 된 거야, 민아? 인위적과 자연적의 기준이 뭐니? 나는 사람이 하면 인위적인 거고 사람 이외의 것이 하면 자연적 교란인 것 같아서 아까 사례를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여기서 적혀져 있는 바에 의하면 자연적 교란이 동물도 되고 인간도 된다. 무슨 말이지? 어떤 유적의 후대 점유자들이 쓰레기 구덩이로 쓰려고 파내려간 행위. 자연적이긴 해. 자연적으로 쓰레기 구덩이가 뭔가 이렇게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긴 했잖아. 알겠다. 아닌데. 아까 그 애기가 그렇게 했는 건 그럼 인위적일까요? 자연적일까요? 물어보고 싶다, 교수님한테. 또 다른 예가 생각났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 애기가 했는 거는 어떤 악의스러운 감정 없이 놀다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연적 교란으로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인위적 교란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네. 파라오, 피라미드, 투탕카멘 그런 것들에서 유물을 빼돌리려고 도굴꾼들이
막 이렇게 파내려가면서 훼손을 한 게 인위적 교란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정말 인위적이잖아. 애기의 그 사례가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 아무튼 뭐 그렇게 인간이랑 관련되는 걸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동물 왜 고양이도 이렇게 뭐 변을 누고 나서 막 모래 파가지고 이렇게 덮는 습성이 있는 것처럼 뭐 혹은 동물이 집을 지으려고 막 이렇게 팔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또 자연적 교란에 들어가나 봐요. 궁금해. 궁금한 거는 일단 적어 놓자. 휴. 우리 그때 이렇게 궁금한 거 물음표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면 오늘도 물음표가 하나 더 늘었어. 아이고. 도대체 자연적과 인위적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난 이제 궁금한 거지. 인간과 뭐 인간이 아닌 다른 이외의 것. 난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연적 교란, 인위적 교란. 여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 표시를 좀 해줄까. 자, 사례 1. 사례를 뭘로 표시를 할까요? 그냥 사례라고 해. 이젠 이걸 좀 해야겠네. 밑에를 딱 밝혀줘야 되니까. 사례 1.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모래놀이를 한다고 모래놀이를 하여 층서에 교란이 생김. 이게 사례 1이 될 수 있겠고요. 사례 2. 이집트 피라미드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 층서에 교란이 생김. 각각 인위적인지 자연적 교란인지 뭐 물론 보시는 분이 적어서 없을 수 있겠다만 혹시나 아시면 제발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니까요. 네,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그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층서 발굴의 대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고고학적 퇴적층. 두 번째, 형식학적 변천 순서의 유물들. 그래서 넘버링 1번, 2번. 그 다음 이제 층서학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층서학 상대 연대 결정이랑 관련이 있고요. 원리, 아까 전에 2개 했죠. 이 원리 밖으로 끌고 나와서 2개를 적어줍니다. 1번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Law of Superposition. 두 번째 Law of Association.
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층서 발굴의 목적 어디 갔니? 목적은 바로 계기 순서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도대체 이 시간이라는 거는 말도 안 돼. 어쩔 땐 엄청 빨리 지나가.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연대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층위나 퇴적층 자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 층 속에 든 유물, 유구, 유기질, 잔존물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들로서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그 유적에서 벌어진 과거 인간 활동을 밝혀준다. 이 대목에서 공반 개념이 중요하다. 어떻게 나 소름. 공반. 우리 저번에 내가 한 10분이나 공들여가지고 몰라서 막 찾아냈던 단어가 공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반이라는 게 내가 막 딕셔너리에 안 나와가지고 막 모든 표준국어 대사전, 우리말 뭐 대사전 이런 거 막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블로거랑 서울대 무슨 잡지를 통해서 공반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공반 관계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구나 하면서 근데 그건 맞아도 사실 조금 찝찝했단 말이죠. 내가 과연 찾은 게 맞을까?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려나 봐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공반 개념이 중요하대요. 갑자기 너무 설레는데? 만약 두 개의 물건이 동일한 고고학적 퇴적층 속에서 공반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는 대개 그것들이 동시에 묻혔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아까 내가 말한 두 번째 룰이네. Law of Association. 그치. 그리고 그 퇴적층이 다른 퇴적층으로부터의 층위 간 혼입이 없는 밀폐된 층이라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밀폐된 층이라면 그 공반 물건들은 퇴적층 자체보다 늦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잠시만. 퇴적층이 물건들은 자체보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가 무슨 말이니? 왜 이렇게 어렵게 적으셨니? 늦지 않다. 또 빠르다? 늦지 않다? 빠르다? 그치? 그리하여 이런 밀폐된 퇴적층들의 계기 순서는 각 층 속 공반 물건들이 묻힌 때의 계기 순서 그리고 상대 편년을 제공하게 된다. 오케이. 이거 우리 배웠거든요. 최근에 시험도 쳤거든요. 공반 물건들이 근데 퇴적층 자체보다 늦지 않대. 공반 물건들. 빠르다.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최근에 컴퓨터 테스트를 쳤는데 20개 중에 5개가 틀린 거야. 근데 이게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3개가 또 더 틀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 점수였거든요. 점수랑 상관없이 난 이제 궁금한 거지. 이 3개는 그러니까 어디서 틀렸을까? 그리고 왜 틀렸을까? 그럼 정답이 뭘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는 상관이 없어. 도대체 왜 틀렸을까? 내가 생각했을 땐 100점이라 생각하고 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거 아니야. 뭐 내가 내는 게 틀렸겠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내는 썸밋을 하는 사람 없잖아. 분명히 어마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는 맞췄고 3개는 여전히 틀렸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그 두 개는 어디서 맞았어? 세 개는 어디서 틀렸어? 왜 틀렸어? 얘네들은 왜 맞았어? 그게 궁금한데 안 풀렸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알겠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그래도 새로운 걸 알아가네. 이 책 덕분에. 봐봐. 아까 그 두 번째 Law of Association이랑 관련되는데요. 공반 물건들은 퇴적층 자체보다 늦지 않대요. 만약에 if 밀폐된 층이라면 이거를 Law of Association 얘랑 좀 이렇게 연결해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연필을 떨어뜨렸네. 흙이 묻혔네. 당연히 연필이 먼저. 계기 순서가 먼저잖아. 이 흙보다. 어떤 그런 포인트들에서 제가 이해 오류로 몇 문제가 틀린 것 같아. 다시 들어가가지고 봐야겠다. 고마워. 이 책 덕분에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게 되었네. 자, 아무튼 간에 이는 꼭 머리에 넣고 있어야 할 지극히 중요한 개념인데 만약 나중에 그 물건들 중 하나에 대해 절대 연대가 부여될 수 있다면 이를테면 연구소에서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숯 조각이라면 철코 아무튼 그 목탄 조각이라면 그 절대 연대를 숯뿐만 아니라 그에 공반된 다른 물건들에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치? 그리고 다른 여러 퇴적층들로부터 나온 일련의 그런 연대들은 전체 계기 순서에 대한 절대 편견을 제공할 것이다. 바로 이처럼 층위 순서들을 절대연대 결정법과 상호 연계지는 일이야말로 고고학적 이적과 그 내용물을 연대 측정하는 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오케이. 층위 순서랑 절대연대 결정법이랑 같이 섞었어야지 연대 측정하는 데 제일 베스트래요. 위쪽의 그림은 현대 파키스탄 인더스강 유역의 옛 인공 언덕 artificial mound라고 하죠. 그거를 가로지른 단면도를 모티모 휠러가 작성한 것이다. 이 유적은 최근에 구덩이들로 교란되었지만 그래도 층위들의 계기 순서는 잘 알아볼 수 있으며 또 제8층에 교란되지 않은 정황 속에서 발견되고 연대가 알려진 하라파 시대의 도장은 그 층과 그 옆 담장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위에서 우리는 투적층들과 그것들의 공반된 내용물이 묻힌 때의 상대 연대들을 그리고 운이 좋아 그 절대 연대를 측정했다. 하지만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복원하고 연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 투적층과 자료들이 나타내는 과거 인간 활동과 행위이다. 만약 그 퇴적층이 토기가 든 쓰레기 구덩이라면 퇴적층 자체가 인간 활동의 한 예로서 관심 대상이 되며 그 연대는 인간이 구덩이를 사용한 연대이다. 이 연대는 또한 토기가 최종적으로 묻힌 연대가 될 터이나 그 토기를 인간이 사용한 연대는 아니다. 그치. 그런 어떤 패러독스가 있죠. 왜냐하면 그 토기가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동안 유통되다가 다른 쓰레기와 더불어 이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대 측정하기를 원하거나 전후 사정 속에서 신뢰할 만하게 연대 측정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언제나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치. 마지막에 이렇게 패러독스의 위험성을 알려주시면서 끝을 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스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층위 순서, 상대랑 절대를 섞어 쓰는 게 가장 좋대요. 그래서 층위 순서 플러스 절대 연대 결정법 상호 연계의 줄 상호 연계하는 게 연대 측정하는 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런데에 세모를 할게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 항상 그게 그거랑 다를 수 있다. 뭔 소리야? 나는 이해했어. 아무튼 어느 포인트를 줄 거야 될까? 오케이, 이거네.
결국엔 우리가 인간 활동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과거 인간 활동의 행위를 유추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묻힌 연대랑 사용한 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다른 표시를 여기다가 이꼴 표시에 저는 항상 작대기를 팡 그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딱 30분이네. 오늘 모르는 단어는 다행히 없었고요. 공반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볼게요. 진정한 층서 해석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층위도의 실제 모습. 인더스강 유역에 소재한 인공 언덕, 즉 텔의 단면도. 층서를 조심스럽게 잘 파악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서 하라파 시대 도장과 현대 동전이 보여주듯 같은 레벨에서 발견된 모든 것들이 언제나 똑같이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하라파 시대 도장이랑 모던 코인, 현대 동전이요. 같은 층서에서 발견이 됐지만 엄연히 두 개는 사용한 연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패러독스 조심해야 되는 거. 과거 인간 활동의 행위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묻혔던 연대랑 사용했던 연대가 늘 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the best 층서랑 절대연대 측정법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상호 연계 짓는 게 중요하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층서 발굴의 대상은요. 첫 번째, 퇴적층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층서학은 상대 연대 결정의 관점에서 하는 연구 방법인데요. 이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Law of Superposition, 포지션, 위치,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됐다. 두 번째, Law of Association, 이게 아까 한국말로 하면 공반이더라고요. Association, 같은 어디 갔뇨? 여기 있네. 만약 여기 부분 왜 이렇게 색깔이 오네. 동시에 묻혔음, 이게 이제 공반의 뜻이었네. 두 개의 물건이 동일한 퇴적층 속에서 발견됐으면 대개 그것이 동시에 묻혔다. 그게 Law of Association, 공반, 그런 뜻이었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원리예요. 층서학의 두 가지 원리. 근데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계기 순서를 알아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퇴적층이 퇴적된 이래로 교란, 인위적 교란이나 자연적 교란이 있느냐 없었느냐, 그것도 함께 유념을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포인트. 만약 이것이 밀폐된 층이라면 공반 물건은 보통 그 퇴적층보다는 계기 순서가 늦지 않다. 즉, 더 빠르다라는 거죠. 아까 그 연필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리고 위에 그 흙이 덮였겠죠. 어쨌든 공반 물건이 퇴적층보다는 계기 순서가 더 이르다는 거. 그리고 the best. 층서 발굴 어떤 이런 연구의 the best는요. 상대랑 절대를 섞어 쓰는 거죠. 즉 층서 analyze랑 절대 연대 결정법이랑 같이 써야지 연대 측정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거 바로 우리는 어차피 어찌됐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ultimately 퇴적층 자체의 연대 계기 순서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과거 인간 활동의 행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결국 이 모든 연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묻혔던 연대랑 실제로 과거 인간 활동 행위에서 그걸 사용했던 연대가 늘 같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라파 시대 유적이랑 현대 동전이 같은 층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연대잖아. 하라파 시대 거고 이거는 모던 거잖아. 근데 같은 퇴적층이 있다고 해서 그냥 얘네들은 같은 시대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우리는 방법도 상대, 절대 같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하게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끝. 지금은 11시 13분이니까
딱 35분 정도 했겠다. 그러면 네, 빠이.